안녕하세요. 얼라이언스 번스틴의 유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AB자산운용 이재욱입니다. 오늘은 저희 얼라이언스 번스틴이 하반기 글로벌 주식시장, 채권시장 전망을 발표를 했고, 또 오늘은 이 자리를 빌려서 거기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채권시장보다는 주식시장에 훨씬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먼저 좀 의견을 전달해 주시죠. 요즘에 날씨가 엄청 더운데요. 더운 날씨만큼 시장도 굉장히 화끈했던 상반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드릴 말씀은 최근 이제 이 상반기 시장을 이렇게 주도했던 시장의 드라이버가 뭐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저희가 예상하는 시장과 이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조금 포트폴리오로 대응하면 좋을지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반기 시장을 돌아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이벤트들이 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던지, 시장에 뭔가 투자 기회를 창출하든지, 다양한 그런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은 상반기에 있었던 중국에서 나온 새로운 AI 모델이나, 혹은 이 AI의 파괴적 혁신과 관련해서 뭔가 소프트웨어가 좀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전망도 있었고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또 전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돌아보면 전쟁이 이제 끝난다 혹은 지속된다는 불확실성도 있고, 최근에는 기업들의 IPO와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전히 이 시장의 강세를 주도했던 요인은 바로 이 AI와 관련된 테마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상반기도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이 글로벌 자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굉장히 좀 강한 랠리를 보였는데, 여전히 이 업종별로 보면은 이 기술 업종이 가장 큰 기여도를 했던 업종이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기술 업종 안에서 산업별로 뭔가 이 다각화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좀 두드러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 업종 내에 좀 주도를 했던 이 산업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 AI 인프라와 관련된 반도체 혹은 컴퓨팅과 관련된 그런 산업이 좀 주도를 했던 반면에, 흥미로운 점은 그동안 한 2년 정도 이 시장을 주도했던 저희 흔히 얘기하는 M7이나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주가는 좀 지지부진했다는 점이 큰 차별점 혹은 좀 흥미로운 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왜 이 반도체가 이 하이퍼스케일러들보다 좋았는지를 살펴보면은, 그동안은 이 AI와 경쟁과 관련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경쟁을 이기기에 막대한 투자를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은 잉여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이런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고 안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불거지고 있는 우려는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잉여 현금 흐름이 말라가거나 혹은 내년부터는 뭔가 마이너스로 진입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커진 점입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경쟁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지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고, 지속 가능한 뭔가 재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던 반면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지출의 어떤 결과물인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한 2년 동안 봤던 것과는 다르게 시장의 기술 업종 내에서도 리더십이 좀 빠르게 변경되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향후 이 하반기에는 어떤 시장 환경이 펼쳐질지 저희 예상을 말씀드리면은, AI 테마는 여전히 굉장히 초창기 단계에 있고 앞으로도 시장을 주도할 여러 가지 테마에 관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로 비롯된 여러 가지 파생 기회에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저희가 최근에 봤던 것처럼 이 AI 테마 내에서도 리더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 나가는 리더십에 굉장히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고, AI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여러 부분에 파생되는 테마에 좀 분산된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부분에서도 AI 테마와 관련해서 분산이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포트폴리오 전체의 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쪽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술 부분에서 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또 한 부분에서는 그동안 이 AI 테마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외가 됐던 많은 산업이나 업종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조금 그 기회를 찾아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도 하나의 분산의 목표로 가져가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부분은 혹시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채권은 사실 지난 상반기가 지지부진하고 좀 재미없는 시장이었고요. 그래서 시장의 관심사가 당연히 채권이 아니라 주식 쪽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채권 시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연초에 저희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아마 연준이 금리를 좀 인하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최소한 동결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물가도 이제 계속 안정이 되고 성장도 조금 이제 둔화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상반기에 전쟁이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터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조금 많은 연준의 전망 또는 글로벌 중앙은행의 전망을 좀 바꿨고요. 거기에 더해서 휴전이 되는가 싶어서 기대를 가졌었는데 또다시 갈등이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재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준의 전망을 많이 바꿨고요. 그래서 연준의 전망이 연초에 동결하거나 인하하지 않을까? 라는 데서 동결하거나 인상하지 않을까? 라는 쪽으로 바뀌면서 그게 채권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고, 결과적으로 보면 7월 말 현재로 JP모건 지수 기준으로 보면 미국 국채 시장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만기에서 성과가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을 했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흔히 말하는 고금리 크레딧 채권들, 하이힐드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이머징 채권이라든지 이런 채권들은 마이너스 성과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수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플러스 1%에서 2% 정도의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나마 이렇게 고금리 크레딧 채권들의 성과가 국채가 부진하고 국채금리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마이너스를 보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 고수익 채권이나 이머징 채권들의 금리가 국채 대비해서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7에서 8% 정도 흔히 말하는 캐리 효과, 결국에는 투자해서 계속 시간을 흘려보내면 시간에 따라서 그 이자가 누적되는 효과잖아요. 그 캐리 효과가 국채금리 상승의 부정적인 효과를 상당 부분 흡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를 보더라도 저희들은 크레딧 채권에 대해서는 사실 긍정적인 시각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 채권 투자자들이 채권을 할 때 뭘 바라봐야 되는가? 금리 전망인가? 아니면 스프레드의 변화인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채권이 제공하는 금리 그 자체예요. 그게 캐리 수입이거든요. 지금 보면 7월 말 기준으로 미국 JP모건 지수 기준으로 하이힐드 지수 같은 경우는 약 7.5% 정도 캐리 수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 고금리 크레딧 채권의 캐리 수입, 다른 말로 올인일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캐리 수입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 크레딧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연준에 대해서 동결 아니면 금리 인상 이렇게 시장이 양분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은 조금씩 금리 인상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최소 올해 한 번 정도 또는 내년에 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조금은 달라요. 저희들의 기본 가정은 지금 기대 물가가 안정이 돼 있고 아마 중동 쪽에서 더 많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여기에서 봉합이 된다라고 하면 물가도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성장 쪽으로 조합을 해보면 연준이 동결하는 쪽으로 좀 선택하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올해 이제 주식시장이 워낙 좋았는데 사실은 그 단면을 잘라보면 변동성이 상당히 컸잖아요. 특히 7월에는 좀 어려운 시기들도 있었고 사실 채권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시기, 주식시장이 어려운 시기 또는 금융시장이 어려운 시기에 나름대로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게 채권의 투자의 이유고 채권의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건 늘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좀 지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채권의 그 역할을 조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긴장이 빨리 평화적으로 좀 해결이 되고 완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동시에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가져보고요. 6개월 뒤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아마 이제 내년 전망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 다시 또 자리를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